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기다렸던 반등이 드디어 나왔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먼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모두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미국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것에 참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나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군 투입을 연기하고 있고 바이든은 빈살만 왕세자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협력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데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국채금리 수익률도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찾아갔던 점도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는 특히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인물이 연준의 경제 전망이 100% 틀리고 있다.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우리 충분히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함께 내놨다는 점은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35,000달러 선을 돌파를 해낸 뒤에 33,00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관련주 또 한 번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83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10월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 50.9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경제 데이터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비관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넥스트에라 풍력 관련주입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서 EU에서도 지원 패키지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7%가량 상승폭 나와줬고요. 자, 지금 UAW 파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GM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 제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2%대 낙폭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비관 속 반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 국채금리 수익률은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찾으면서 TMF도 함께 상승이 나와줬고요. 2년물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라면서 침체를 경고했고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인데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대한 낙관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또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 때문에 더더욱 비관적이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불식시키는 좀 어려운 발언들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32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30선을 넘어서게 됐고요. 빅스 지수도 조금 조정이 추가로 나오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인 20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구나라는 것에 감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시간 외에서의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대체 클라우드 매출이 뭐길래 이렇게 두 회사의 시간을 주가를 엇갈리게 만들었던 걸까요? 자,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과 구글 클라우드 부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발표치를 내놨는데 특히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반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마진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부문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여기다가 트래픽 확보 비용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용은 추가가 됐는데 왜 매출은 줄어들었을까라는 부분에 시장의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주들 부각을 받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추려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가 있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줌인터넷 같은 종목들 오늘 변동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살펴봤을 때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PC 쪽에도 우리 진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죠. 장전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장 초반까지도 3%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중 흐름을 보시면 한번 파고드는 흐름이 보여지죠.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 대중 수출 규제 30일 유예 기간 그대로 적용될 줄 알았는데 이미 23일부터 발효가 됐다고 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출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타격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반도체 훈풍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의 숨은 공신들은 또 있었습니다. 역시 실적이 키워드가 될 텐데 장 전에 실적을 내놨던 기업들입니다. 코카콜라, 통신 쪽에선 버라이즌, 항공에너지 쪽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스포티파이까지 이렇게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모두 EPS와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장전에 발표가 됐던 기업들의 실적으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번 주에 S&P 500에 상장된 150여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발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당잠사도 함께 보시면서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은 상존하고 있지만 앵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예, 언제나 어려웠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과거의 흐름을 복귀해 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싶은 구간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은 다른 방송과는 좀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일단 종가상 플러스 마감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중의 흐름 보시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표정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사람의 심리로 치면 조증과 우울증이 계속 반복되는 조울증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맥을 잡아보고 지금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갑자기 분위기 긴축 종료입니다.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지 않으니 긴축 종료할 거야. 혹은 피봇,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올랐던 건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에크먼이 장기채 숏패팅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갑자기 며칠 전에 숏커버로 돌아섰습니다. 장기 국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겠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실 경기 침체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적당히 경기가 둔화되어야지 너무 충격적으로 빠져버리면 또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앞에 흐름들, 그러니까 적당히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감내할 만한 그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딱 그 5%대 저항선을 만들어내고 에크먼 발언 이후에 하락으로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약세를 보였죠. 그러자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확실히 시장은 이제 긴축 끝났을걸?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걸에 대한 베팅이 높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쭉 이어지다가 내년 여름 정도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베팅입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과거의 금리 동결기 때 어땠는가? 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후에 그 금리 동결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흐름이고요. 금리의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 동결을 아주 짧게 거의 없이 가졌다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해왔던 흐름이었는데 2000년부터 그 흐름이 좀 바뀝니다. 동결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세 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기간이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앞서서 이제 보신 페드워치상 툴의 표인데요. 지난 9월 FOMC부터 미국은 금리 동결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5월까지 금리 동결에 베팅이 나옵니다. 거의 평균 10개월 기간이랑 비슷합니다. 9개월이죠. 왜 이렇게 동결이 저렇게 길게 잡혔는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과거의 금리 동결 구간 때 지수는 어땠고 외국인은 무슨 종목을 샀는가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퀀트 분석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주가의 흐름은 다행히도 대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긍정적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의 세 차례의 흐름들 보시면 2000년 당시에 금리 동결 구간 때 계속 좀 내리다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후반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2006년은 아주 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상방을 향해서 달려나갔고요. 2018년 당시에 보면 앞에 전반부는 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판 금리 인하 요 사이클 구간에도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주가 상황과 다르게 좀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좀 매도를 하고 있죠. 2006년대 좀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나머지 두 차례는 순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규칙적인 흐름을 보였을까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상황, 경기 업황 사이클, 환율 수준, 위험자산 선호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반대 매매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유동성 상황이 수급 주체의 손바뀜 현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장중에 빠졌던 부분과 종가 상황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그런 부분이었죠. 오전에는 개인 중심의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좀 더해받는 모습 속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 그런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 전반을 이끌어낸 건 사실 금리와 환율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국의 국부펀드 ETF 매입 소식과 함께 일본의 BOJ 국채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먼저 안정세를 찾았고요. 금리의 안정세가 더해지면서 시장 상방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 매매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떻게 촉발이 됐는지부터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역대 최대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급투협에서 23일 기준으로 고시한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물량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한번 보시죠. 반대 매매라고 하면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금 빚내서 당겨왔던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팔기 싫어도 저절로 팔림을 당하는 청산 물량 반대 매도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가 없으면 증시가 좀 급락을 하게 될 텐데 그 물량 속된 표현으로 줍줍에 나서는 굉장히 이제 종목은 좋은데 팔림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가 매수다라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좀 그랬죠.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개인의 물량이 속된 표현으로 털리는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막았습니다. 손바뀜이 나타났던 거고 통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역발상 전략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개인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 시점 지수상으로는 안타깝게도 바닥의 신호라고도 이제 단기적이지만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월요일에 이 부분 이미 체크를 해드렸죠. 이제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수급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5개월 연속 코스피 외국인이 순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4개월 2차 전지를 제외한 수급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은 플러스, 그러니까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가 급락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산 건 반도체, 기계, 화학 등등이었습니다. 샀던 섹터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금리 동결기 때 외국인의 순매수는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순매수 탑10 종목들 추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세 차례의 금리 동결기 구간이고요. 2000년대에는 가장 많이 샀던 게 반도체, 그다음 통신, 은행, 유틸리티 순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은행,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쪽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치주 쪽에 조금 더 베팅을 많이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반도체, IT 가전, 증권 순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이 제조업 중심이고 지수의 기여도가 반도체가 높다 보니 일단 지수에 베팅하는 차원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까지의 자료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은행 순으로 담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 올해를 지나서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가 한 가지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6월 말 이후에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업종이라고 하면 자동차, 기계, 상사자본재, 철강, 조선 순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이 안에서 이제 자동차를 좀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어제 상승을 주도한 주역들 한번 보셔야겠죠. 요즘 계속해서 시장 반등을 할 때마다 그 가장 빠르게 주도주군을 형성을 하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배제할 수 없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재료가 됐던 건 어제 다 전해드렸죠. 애플 생성형 AI 개발 이슈, 뭐 엔비디아 PC용 칩 개발 추진, 폭스콘과 AI 공장 설립 추진 이슈가 들려오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의료용 AI까지 어제는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건 바이오 시밀러 섹터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한 가결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VC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체크를 해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의 집중도가 좀 눈에 띄는 쪽이 게임주입니다.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빠지면 시장 반등하는 그 반등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곤 했던 방어주 가운데 하나인데 게임 안에서 이슈를 보자면 11월에 지스타 개최 예정이 있고요. 네오위즈 피해 거짓 흥행에 의해 나타나면서 게임주 전반에 재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는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그 시세의 연속성이 붙는지는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한 가지 힘이 됐었던 건 포스코 퓨처엠 컨퍼런스 콜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9월 말에 리튬 재고 평가 손실 처리가 완료됐다. 다 털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일단은 재료가 됐는데 관련주들의 실적 바닥 여부 지금 컨퍼런스 콜에 계속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3분기 혹은 4분기가 실적 바닥이고 그다음부터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컨센서스에 맞춰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는 LG그룹 중심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마치고 시간 외 상승 특징주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쪽입니다. 중동 기대였고요. 흑연 그래핀 AI 반도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HBM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는 쪽이 SK 하이닉스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보다는 사실은 올해의 영업이익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적자폭을 기록할 1위 기업이 SK 하이닉스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분기와 그 내년도의 실적이 더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번에 가이던스 때 HBM 관련해서 계획이 화끈하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 대전 코엑스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